논어 174번째 시간 자장의 17장에서 19장을 보겠습니다. 17장 증자왈 오문저 부자하니 인미유 자치자야 나 필야 친상혼저. 증자가 말하였다. 자니까 증자께서겠죠. 증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사람은 자신을 다 바칠 일이 없다. 그러나 부모님 상에서는 반드시 자기를 다 바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치라는 말이 나오죠. 세상에는 자치, 즉 전심전력할 일이 없다. 다만 부모님의 상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공자의 말을 증자가 인용을 해서 그 증자의 핵심 이미지가 된 효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죠. 이 치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14장에서 자유가 상은 치호 상이 지라고 했을 때 치와 똑같은 말이죠. 이제 보통 이제 극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진 다할 진자 써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 훗날 그 증자의 손자뻘 제자인 그 맹자가 맹자가 이제 이와 똑같은 말을 하죠. 상사에는 자진해야 된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자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똑같이 되풀이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18장입니다. 증자왈 오문저 부자하니 맹장자지 효야 기타는 가능냐오니와 기 불계 부지신 여 부지정은 시 난능냐니라. 증자가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을 들었다. 맹장자의 효는 그 밖에 다른 것은 다 가능하지만 그가 아버님의 신하와 아버님의 정치를 바꾸지 않은 것, 이것은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7장에 이어서 이제 18장에도 증자는 오문저 부자라고 이제 동일한 표현을 썼죠. 이거는 이제 서술이 양식화되고 있는 거죠. 그 불교에서 보면은 선생님 말씀 들을 때 여시하문이라 이와 같이 들었다 탁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문저 부자나 여시하문이라는 말 나오면 뒤에는 아주 훌륭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감히 대적을 못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오는 거죠. 이 맹장자는 노나라의 대부 맹헌자의 아들입니다. 이건 이제 맹장자를 칭찬하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맹장자는 맹헌자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고 4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짧은 기간의 행동을 보고 이제 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자는 그 하기편 11장에서 3년 무계어 부지도라야 가위 효인이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아버지의 부지도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그거의 다른 풀이죠. 불계어 부지신 부지도. 그쵸? 아버지 신하와 정사를 바꾸지 않았는데 그 공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이제 공자가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맹장자에서 이제 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가 효를 말한 게 사실 많지는 않은데 증자가 그걸 이제 가장 이제 도드라지게 이제 나타냈는데 이 말만 이제 공자의 말만 액면 그대로 보면 이 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봉건제 하에서 주나라의 봉건제 하에서 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가부장적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자효는 이해될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 제도의 확대로서 정치를 보았기 때문에 부친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사고가 가능한 거예요.
효가 이 정치가로 되는 거죠. 가족이 바로 이 사회의 확대의 정치가 되는 거죠. 이런 일반화된 그 당시의 전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공자가 그 효에 대해서 하는 발언이나 견해에 대해서는 경직돼 보이고 지금으로 보면 되게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효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뭐 틀을 만들고 고정관념을 조장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곡해될 위험이 다분하죠. 효가 붕괴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봉건 제도가 흔들리고 당연히 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효도 따라서 의심받고 그 실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당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럴 때에 좋았던 옛 가치를 말하는 것, 아니면 좀 더 추상적으로 말하면 도덕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 공자의 고투 같은 게 여기는 있는데, 그런 거를 강조하면 할수록 시대 변화의 추이와 당시의 그 정치관과 가족관을 연결시키는 걸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공자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정관념과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캐묻고 반대의 질문을 해서 기존의 생각을 뒤흔들어서 무지를 자각하게 하고 새 인식을 깨치게 했던 인물이 소크라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와 공자를 서로 견주어 보면 이 공자를 우리가 읽을 때 고려해야 될 그 상황을 따져보지 않으면 이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되게 묘하게 대조가 되는 사람으로 뭐랄까 기억될 수가 있어서 이걸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장입니다. 맹시사 양부의 사사언을 사사 문어 증자한대 증자왈 상실기도하야 민산 구의니 여득 기정이여든 즉 애긍이 물희니라. 맹씨가 양부로 하여금 사사가 되도록 하였다. 맹씨 집안, 노나라의 그 맹씨 집안이 그 양부를 사사로 삼았다. 그랬더니 양부가 증자에게 물었다. 증자가 말하였다. 윗사람이 도를 잃어버려 백성들이 흩어진 지 오래다. 만약 그들의 실질을 알거든 슬퍼하고 애달게 여겨야 하며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양부는 증자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죄인의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 법 집행 관리, 즉 사사 임명되어 증자에게 이제 조언을 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증자는 공자의 제자로 있을 때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몸가짐에 대해서 익히 이제 잘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의거해서 이제 조언을 한 거죠. 아마 큰 틀에서 원칙을 말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증자는 그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기 전에 전제부터 얘기를 하죠. 윗사람이 정도를 잃어버려서 백성들이 흩어졌다. 흩어졌다는 건 마음이 흩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흩어지고 살기가 힘들어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도라 했고 기정이라 해서 그 기자를 다 써놨는데 이것은 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제 적시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도리, 뭐 실정, 뭐 그렇게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정을 실제 사실 실로 번역을 했는데 실정, 속마음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 법률 용어로 만약에 환원을 시키면 증거, 실제 사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실도하여서 백성들이 쉽게 죄를 저지른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자는 죄인을 잡아서 증거를 탁 잡고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 그리고 자랑하고 기뻐하지 말고 백성들의 연민을 가지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자기만족에 빠져서 기뻐하는 순간 백성에 대한 연민은 모두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애긍이라고 여기 이제 등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종정자, 정치를 하는 종정 관리들, 형법 집행자로서 나름대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17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